현재 서울의 매물 추이인데요. 지금이 거의 정점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매물이 등록되어 있고, 이는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팔겠다는 사람이 많아? 이 고점 아니냐? 최상급지 집값이 너무 올라서 토어제 재지정하겠다? 오케이, 받아들일게요. 근데 이에 대한 부작용도 생각하셨어야죠. 즉, 내가 전월세에 살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매매를 강요당하는 시장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분임장입니다. 자, 오늘은 현재 전월세를 찾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 전월세를 놓으려는 임대인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영상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각설하고 제가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면서 강남을 비롯한 최상급지의 엄청난 상승세가 기록이 되었고, 이어서 지난 19일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재지정되면서 약간 혼란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죠. 특히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역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토호지로 묶으면서 실수요자들은 물론 투자자분들 역시 굉장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현장 분위기는 어떨까요? 저 오분임장이 가장 잘하는 게 이 현장 분위기 전달하는 거잖아요.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토호지로 묶인 지역들은 약간 위축된 모습이 있긴 합니다. 급하게 급매로 던지려는 분들도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다만 강남 3구 바로 다음이라 할 수 있는 마포, 성동, 광진, 강동, 동작의 똘똘이들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건 지난 마용성광의 시간 영상 편에서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 지금 마포, 성동 등으로 수요가 들어가고 있는지는 지난 영상 확인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데이터로도 실제 상승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자면 1위부터 강남, 송파, 서초, 과천, 용산, 양천, 성동, 마포, 강동, 종로 순으로 과천을 제외하면 모두 서울에서도 굉장히 높은 급지에 있는 지역들이 상위권을 차지했죠. 한국부동산원의 3월 셋째 주 자료를 확인해봐도 서울이 지난주 대비 0.25%가 상승했을 정도로 서울 전역으로 현재의 상승 온도가 퍼지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자료를 한번 보세요. 현재 서울의 매물 추이인데요. 지금이 거의 정점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매물이 등록되어 있고, 이는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팔겠다는 사람이 많아? 이 고점 아니냐? 라고요. 자, 여러분, 매매 물량만 가지고 고점을 논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와 있다 하더라도 수요가 계속 받쳐준다면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매매 물량보다 지금 더 정확한 지표가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전세 매물 추이를 보는 건데요. 전세는 매매처럼 가수요가 없죠. 여러분들 전세 싸다고 막 2개, 3개씩 계약하진 않잖아요. 때문에 전세 매물이 현재 늘고 있는지 아니면 줄고 있는지에 따라서 시장을 전망하는 게 현 시점에서는 한결 수월해집니다. 자, 오늘은 수도권 중심으로 말을 해보겠습니다. 위 자료를 보시면 서울도, 경기도도, 인천도 모두 전세 물량이 2022년 대비 굉장히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세 지역은 당연히 묶어서 보는 게 좋은데, 이건 서울, 경기, 인천이 서로 수도권으로 묶여서 매매, 전세, 월세가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상식이죠. 그럼 이제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야, 전세 없으면 월세 가면 되지. 그럼 바로 월세 매물 추이를 같이 보겠습니다.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만큼은 아니지만 월세 역시 매물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어요. 즉, 전세가 매물이 없고 전세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사람들이 월세로 무작정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월세 매물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심지어 KB부동산 월간 시계열에서 바로 지난달인 2월 데이터를 보셔도 매물이 줄어드는 게 바로 데이터로 드러납니다. 현재 서울의 월세 지수가 121.5, 수도권 전체로는 123에 달한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2022년 1월이 100으로 기준을 잡고 있는 만큼 지금 월세 상승이 굉장한 폭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월세 매물이 줄었는데 가격으로도 상승하고 있다는 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럼 전월세 매물은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당연히 다주택자를 때려잡았으니까 그런 겁니다. 더 못 사게 취득세 중과하고 보유세 중과하고 다주택자들은 대출마저 잘 안 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보니 결국 전세와 월세를 공급하는 다주택자들은 점점 매물을 급하게 던지고, 그리고 새롭게 진입하는 다주택자들이 또 없다 보니까 당연히 전월세 물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시장에
좋고 나쁜 건 없어요. 서로의 역할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전세 월세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그 전세 월세 공급해주는 사람이 다주택자인데 그들을 싫어하면 대체 전월세는 뭐 어디서 찾겠다는 겁니까? 심지어 이번에 토어제로 재지정이 되면서 집값 급등을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하죠. 저도 이 부분은 당연히 동의합니다. 너무 과하게 오르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를 마냥 좌시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 바로 뒤에 세입자들은 전세값 하락을 기대한다고 하는데요. 아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토어제에 묶여서 다주택자들이 갭 투자를 못 하는데 전월세 매물은 더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전세값이 하락할 수 있겠어요? 최상급지 집값이 너무 올라서 토어제 재지정하겠다? 오케이, 받아들일게요. 근데 이에 대한 부작용도 생각하셨어야죠. 이에 대한 부작용이 뭐냐고요? 이 갭 투자 불가로 인해서 전월세 매물은 더 잠긴다는 거죠. 매물이 잠기면 잠길수록 귀해진 전월세 가격은 더 오른다는 게 시장의 당연한 논리고요. 자, 제가 영상 앞에서 말씀드렸듯 매매 물량만 가지고 고점을 논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들 집을 팔고 싶은데 집 바로 앞에 있는 부동산 한 곳에다만, 거기다가만 내놓을까요? 아니죠. 여러 군데 연락해서 내놓기도 하고, 또 부동산에 따라서는 동료 중개사한테 부탁을 해서 타 부동산에 이렇게 뿌리기도 하죠. 그래서 실제 팔려고 하는 매물은 한 개인데 이게 네이버 부동산 상에서는 5개, 10개까지 늘어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네이버 부동산 매물 개수만 가지고 실제 매물이 어느 정도인가를 말하는 건 사실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월세 매물 추이는 이보다는 훨씬 유의미하죠. 심지어 전세와 월세 역시 중복으로 나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물의 추이가 현재 줄고 있다는 게 현 시점 가장 큰 문제입니다. 즉 실수요로 대변되는 전월세가 줄고 있다는 건 매매 수요를 자극하기에 충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야, 어차피 다주택자들 먹고 살기 힘들다며 전월세 또 나올 텐데 뭐. 근데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정말 시장의 생리를 아예 모르시는 건데, 자, 지금 시장에 전월세를 공급할 수 있는 다주택자요, 엔간한 사람들이 이미 2022년, 2023년 거치면서 다 죽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굉장히 소수만 시장에 남아있고 심지어 그들조차 숫자가 더 줄고 있습니다. 즉 내가 전월세에 살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매매를 강요당하는 시장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제가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지금 전세를 선택하는 건 정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물론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건 여러분 본인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아파트를 지금 사는 거지만, 그게 여의치 않다면 적어도 일단 월세에 거주를 하면서 나중에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사두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물론 이런 말을 해도 집값이 떨어지거나 절대 안 산다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분들은 그분들의 의견이 있는 거니까 제가 뭐라 할 말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전월세 매물 줄어드는 추이가 심상치가 않고 금리는 계속 인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풀리면서 강남을 비롯한 최상급지 상승으로 중하급지로의 갭 매우기 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정말 현장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디 지금 좋은 선택을 하길 바라겠고, 지금의 선택 한 번이 향후 10년의 자산 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걸 꼭 염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